네, 반갑습니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바보 이반이라는 동화책인데, 이거 오프닝만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어요. 발음이 꼬이고 정말 바보처럼 발음이 나와가지고요. 어제 좀 피곤하긴 했는데, 여파가 아직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거의 12시가 다 됐어요. 늘 사실 이렇게 별똥이 엄마가 자기 직전에 이렇게 옆에서 읽으면서 녹화를 합니다. 그 덕분인지 정말 빨리 잠들긴 하는데 문제는 뭘 읽어줬는지 기억을 전혀 못한다는 점이에요. 자, 이 책 톨스토이가 지은 책이거든요. 우리 많이 알고 있죠? 러시아 3대 문호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와 함께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이런 거. 근데 이런 동화도 썼네요. 곰새마리 이런 것도 톨스토이 작품이라는데 저번에 곰새마리 때 한번 이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보 이반. 한 농부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 세미오는 군인이었고 둘째 탈라스는 장사꾼, 막내인 이반은 농사꾼이었죠. 세미오는 귀족의 딸과 결혼했지만 언제나 가난했어요. 아내가 귀족 행세를 하느라 돈을 물쓰듯 마구 써버렸거든요. 하루는 세미온이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제 몫의 땅을 나눠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가 펄쩍 뛰며 말했어요. 안 돼! 그 땅은 이반이 일해서 모은 거야. 아버지, 이반은 바보인데 그깟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도 이반에게 물어봐야 해. 그런데 착한 이반은 선선히 승낙했어요. 좋아요. 형에게 가지라고 하세요. 이 소식을 들은 둘째 아들 탈라스도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탈라스는 장사꾼의 딸과 결혼해서 돈이 많았지만 땅 욕심이 생긴 거였죠. 아버지, 저에게도 제 몫의 땅을 주세요. 이 땅은 모두 이반이 일해서 모은 거야. 바보 이반에게 재산이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반은 여전히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형님 가지세요. 저는 또 일해서 모으면 돼요. 세 아들이 다투지도 않고 재산을 사이좋게 나눠갔자 늙은 악마는 심술이 났어요. 그래서 새끼 악마 셋을 불러 말했죠. 저 녀석들이 싸우는 걸 보고 싶은데 그 이반이 늘 말썽이란 말이야. 걱정 마세요. 녀석들을 가난뱅이로 만들면 서로 싸울 거예요. 새끼 악마들은 삼형제를 괴롭힐 생각에 신이 나서 팔짝팔짝 뛰며 좋아했어요. 첫째 악마는 군인인 세미온에게 전쟁을 일으키라고 부추겼어요. 그러자 세미온은 왕 앞에 나가 큰소리쳤지요. 제게 군대를 주신다면 세상을 모두 임금님께 바치겠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먼저 인도를 치고 오너라. 세미온의 군대가 출발하자 첫째 악마는 화약을 몽땅 물에 적셔놓았어요. 세미온의 군대는 전쟁에서 크게 지고 말았죠. 둘째 악마는 장사꾼 탈라스를 욕심쟁이로 만들었어요. 탈라스는 보는 물건마다 욕심을 냈죠. 세상의 물건은 모두 내 거야.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모조리 사들여야지. 둘째 악마는 탈라스가 사들인 물건들을 모두 쓸모없게 만들어버렸어요. 탈라스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죠. 게다가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이반의 집으로 도망쳐왔어요. 한편 셋째 악마는 제일 먼저 이반의 땅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이반은 쟁기로 부지런히 땅을 갈았죠. 그러다 땅속에 숨어있던 셋째 악마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잡아야겠군. 이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하는 약초 뿌리를 드릴게요. 셋째 악마가 이반을 쓰러뜨리는데 실패하자 두 악마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첫째 악마도 이반의 호미를 썩게 하려다가 들키고 말았어요. 살려주세요. 그럼 집단을 군인으로 바꾸는 주문을 알려드릴게요. 둘째 악마는 이반이 나무 베는 것을 방해하다가 그만 나무에 깔려버렸죠. 제발 살려주세요. 그럼 떡갈나무 잎으로 돈을 만드는 주문을 알려드릴게요. 이반은 악마들에게 배운 주문을 외워보았어요. 그러자 정말로 군인들과 많은 돈이 생겼죠. 이 소문을 들은 두 형은 이반을 찾아와 말했어요. 이반, 나에게 군인을 만들어 다오. 그럼 난 왕이 될 수 있어. 이반, 나에게는 금화를 만들어 다오. 세상의 돈을 모두 갖고 싶거든. 이반은 두 형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세미온과 탈라스는 이반 덕분에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공주가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문이 온 나라 안에 퍼졌어요. 이반은 약초 뿌리로 공주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그 덕분에 이반은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이반은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왕도 자기가 먹을 것은 스스로 일해서 얻어야 해. 이반은 왕의 옷을 벗어던진 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자 왕비와 신하들도 열심히 일해 스스로 먹을 것을 얻었어요. 한편 모든 계획이 실패하자 늙은 악마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할 수 없군.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늙은 악마는 장군으로 둔갑해 세미온을 찾아갔어요. 세미온 임금님, 젊은 사람들을 모두 군인으로 만드십시오. 그럼 인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어서 군인을 모아 인도를 치러 가자. 하지만 요술을 부리는 인도 왕은 세미온의 군대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자 군대를 공중으로 띄워보내 폭탄을 던지게 했어요. 세미온의 군대는 폭탄에 맞아 모두 죽고 말았죠. 전쟁에서 진 세미온은 인도 왕에게 나라마저 빼앗긴 채 도망쳤어요. 늙은 악마는 장사꾼으로 변장해 탈라스의 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무슨 물건이든 비싼 값으로 사드리겠습니다. 악마는 닥치는 대로 백성들의 물건을 사들였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곧 부자가 되었죠.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 나도 부자가 되는걸? 하지만 탈라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모두 비싼 값을 주는 악마에게만 물건을 팔았거든요. 탈라스는 돈이 있어도 빵을 사지 못해 쫄쫄 굶고 말았답니다. 늙은 악마는 장군으로 모습을 바꾸어 이번에는 이반을 찾아갔어요. 임금님, 나라에는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군인을 모아보겠습니다. 이반의 승낙을 받은 악마는 군인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군대에 들어오면 술과 빨간 모자를 주겠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악마는 이웃나라의 왕을 부추겨 이반의 나라를 쳐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반의 백성들이 싸우기는커녕 곡식과 가축을 빼앗는 군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죠. 곡식은 얼마든지 더 싣고 가세요. 우리는 다시 농사를 지으면 되니까. 싸울 상대가 없자 군인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늙은 악마는 다시 이반의 나라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높은 망대에 올라가 큰 소리로 말했죠. 손으로 일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제가 머리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머리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러?
며칠을 혼자 떠들어대던 늙은 악마는 기운이 빠져 죽고 말았어요. 이반 나라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성실히 일하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네요. 자, 이거 사실 저는 이 바보 이반을 예전에 읽어봤어요. 그 어렸을 때 읽던 때랑 지금 좀 많이 다른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악마가 자기가 이제 위기에 빠져서 자기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선물을 거래할 때 그때 준 선물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마의 선물이죠. 그 두 가지 선물은 군대와 돈이었어요. 그쵸? 전쟁을 일으키는 군대와 사람을 탐욕에 찌들게 만드는 돈. 이 두 가지가 일부러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바보 이반이 왕이 되어서도 뭐 똑같이 임금의 옷을 벗어 던지고 똑같이 이제 일을 하며 살았다는데 예전에 이런 게 참 마냥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현실 사회에 나오게 되니까 세상이 마냥 동화 같지는 않구나. 그게 뭐 현실적인 뭐 한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화에서 마냥 얘기하듯이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돼요. 임금은 임금의 할 일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한다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정말 우리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수술에서도 이제 뭐 심장 수술이라 하면 가장 예민한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가장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기술을 가진 숙련된 의사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모든 다른 것들을 다 할 때 마지막에 나타나서 정말 중요한 부분만 하고 또 이제 수술 이후에 봉합이나 뭐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잖아요. 그렇게 자리에 따라서, 자리의 중요도에 따라서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걸 다 팽개치고 마냥 이렇게 낮은 자세로만 무조건 간다는 거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왕이 똑같이 농사를 짓는 나라가 잘 굴러가는 나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임금은 임금의 일을 해야 되고 뭐 오늘날로 따지면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될까요? 네, 마냥 낮은 자세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동화가 더는 이제 마냥 동심으로만 읽지 않게 되는 나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알려줄 때도 나중에 현실에서 동화는 다 틀렸어 라고 어른이 됐을 때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이렇게 잘 이해시키는데 중간에 좋은 가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제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빠르게는 뭐 보름 정도 지나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기를 바라야죠. 예정일에 나오길 바라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준비 없는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67번째 동화, 레프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이었습니다.